예,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양자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용어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아이디얼 가스, 이제 이상기체라는 게 뭐냐? 서로 그 상호작용이 없는 원자들의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gas of non-interacting atoms, 상호작용이 없는 그 원자들로 이루어진 가스, 또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dilute concentration,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경우, 얘가 그 가스의 밀도가 작은 경우에는 얘가 우리가 dilute concentration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distribution function, 이 distribution function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포 함수라고 하죠. 분포 함수. 이 분포 함수는 확률, 일종의 확률입니다. 우리가 이제 thermal average occupanc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thermal average occupancy. 얘가 어떤 상태에 있을 확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비탈. 오비탈이라는 얘기는 이제 들어봤을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어떤 그 양자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A state of one particle 슈리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풀었을 적에 그 솔루션의 하나로서 이 파티클의 상태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있고 이제 보존이라고 있는데요. 페르미온 입자는, 그러니까 양자 기체에서의 그 입자는 그 페르미온과 보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페르미온은 뭐냐면은 그 half integer spin을 갖고 있는 입자. A particle with half integer spin.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3 이런 그 half integer spin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페르미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자라든가 이제 프로톤이라든가 뭐 뉴트론, 이제 이런 것들은 2분의 1 스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존. 이 보존은 제로나 또는 이제 인티저 스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포톤인 경우는 이제 제로 스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Z 입자, Z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파이 입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이 보존익 파티클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보존익 파티클들은 일종의 그 일종의 그 쿼즈 파티클입니다. 실제 리얼 파티클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쿼즈 파티클이에요. 이제 쿼즈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입자가 아니라 뭔가 그 입자처럼 행동하는 에너지 덩어리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포톤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포톤은 빛이 이제 하나의 광자로서 입자로 행동을 하지만은 그 포톤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죠. 포톤은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거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전자라든가 이제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이 만져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그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캐터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반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서로 반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파울리 베타올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근데 파울리 베타올리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 그 땅 위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문이 있으면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죠. 유령처럼, 유령은 이제 물을 통과하지만 사람은 이제 문을 통과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전자나 이제 그런 입자들은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물질을 형성하는 입자는 페르미온이어서 페르미온끼리는 서로 간에 이제 배척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제 그 파울리 베타올리에 의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서로 간에 실제 물질적인 특성을,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양자역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두 입자는 우리가 페르미온과 보존의 입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퀀텀 메케니컬하게 양자역학적으로 그 페르미온과 보존은 그 아이디얼 가스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페르미 입자에서의 그 실제 그 상태 밀도가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은 그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위에 요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 분포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인데요. 어떤 그 페르미온 시스템에서의 그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멀 컨택도 있지만은 이제 디퓨시브 컨택, 이제 파티클 엑스체인지도 있고 여러 엑스체인지도 있는 서멀과 디퓨시브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거냐면은 그 페르미온 시스템에서, 이 페르미온 시스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페르미온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울리 베타올리에 의해서 그 같은 스핀에서는 그 같은 퀀텀 스테이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Two particles cannot occupy single quantum state unless the spins are different. 만약에 이제 스핀이 다르지 않다면, 그러니까 스핀이 이제 같다면, 스핀이 같으면은 같은 퀀텀 스테이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오비탈에서는 그 스핀이 같은 스핀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싱글 아큐파이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이 퀀텀 스테이트가 있을 적에 우리가 이제 제로 스테이트랑 엡실론의 스테이트에서 스핀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 제로 상태나 엡실론 요 한 개만 이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더블 아큐펀스가 있으려면은 스핀이 이제 반대인 경우에는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 파울리 베타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이 그러니까 페르미 시스템, 이 페르미온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제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오비탈은 can be occupied by zero or by one fermion. 페르미온 한 개만 이제 같든지 아니면은 그 제로 상태에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페르미온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계산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는 거고, 그 디퓨시브 컨텍인 이제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는 이제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랜드 파티션 펑션은 이제 any인데 any 그 싱글 파티클 각각의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싱글 파티클만 가능하니까 0 아니면 1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요거는 람다 n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s인데 여기에서 그 n이 0인 경우에는 에너지도 0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1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엡실론인 경우에 싱글 아큐파이드 돼 있는 경우에는 이 람다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푸가시티, 람다는 푸가시티여서 exponential 베타 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thermal average value occupancy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thermal average 어떤 그 엡실론의 에너지 상태에 있을 파티클의 개수의 평균 이걸 우리가 이제 이 thermal average occupancy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파티션 펑션에다가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 뭐였냐면 지금 1 플러스 람다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이 이제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었고 그 중에서 그 엡실론 상태에 occupied 돼 있는 경우는 지금 람다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람다 인버스의 exponential 베타 엡실론 플러스 1분의 1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exponential 이제 베타로 하면은 엡실론 마이너스 뮤의 플러스 1분의 1 이제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걸 이제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그래서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걸 이제 외우셔야 돼요. 요걸 이제 페르미 디렉 분포함수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그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그 thermal average죠. 어떤 그 이 퀀텀 스테이트 이 페르미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로 또는 엡실론 이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을 적에 그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의 이제 싱글 아큐파이드 상태에 이제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같은 스핀인 경우에는 이제 같은 그 두 개의 입자가 같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페르미온의 특성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확률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있거나 없거나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거나 없거나의 두 가지 상태인데 그래서 그 thermal average value를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것은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distribution function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보게 되면은 요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제 베타가 이제 KBT 1 over KBT니까 요거를 그 우리가 여기 엡실론 그 뮤가 엡실론이 이제 뮤가 되는 그러니까 제로 여기를 이제 우리가 페르미 템퍼레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베타가 무한대가 된다고 해볼게요. 이제 베타가 무한대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T가 0으로 가는 그러니까 제로 템퍼레처 리밋이죠. 이제 제로 템퍼레처 리밋은 베타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한대가 되죠. 이제 무한대가 되고 에너지가 얘가 이제 베타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이나이트 밸류를 형성을 하려면은 엡실론하고 뮤가 이제 같아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로 템퍼레처에서 베타가 무한대가 되게 되는 그 제로 템퍼레처에서 에너지 케미컬 포텐셜 그때 에너지가 바로 케미컬 포텐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에너지
그때 케미컬 포텐셜, 그걸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베타가 무한대일 적에 여기에서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템퍼레처가 제로로 갈 적에 케미컬 포텐셜을 우리가 이제 페르미 에너지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페르미 에너지가 요 에너지가 뮤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제로 템퍼레처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이제 해본다 그랬어요. 이 제로 템퍼레처 케미컬 포텐셜에서 이게 epsilon F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페르미 에너지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에너지가 그 뮤보다 크게 되면 얘가 플러스죠. 플러스로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이제 0으로 얘가 얘가 이제 베타가 뮤보다 이제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게 0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는 에너지가 이제 그 페르미 에너지가 크면 0으로 갑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그 지금 에너지가 뮤보다, 그러니까 페르미 에너지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0으로 이제 없어집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사라지는 형태가 되죠. 요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 익스포넌트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죠. 그러니까 확률이 뭐가 되냐면은 1로 이제 여기가 1이 된다는 거죠. 여기 1.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보다 작으면 1이고 페르미 에너지보다 크면은 확률이 0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t equal 0에서 이게 t equal 0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얘가 그 온도가 높아지는 finite temperature가 되게 되면은요. 얘가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얘가 여기서 여기 2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스미어링이 일어나게 돼요. 스미어링이 일어나면서 이쪽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쪽 케미컬 포텐셜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미컬 포텐셜보다 에너지가 커지면 0. 이쪽 케미컬 포텐셜보다 에너지가 작아지면은 여기는 1. 이제 이런 모양이 돼 가지고 파이나이트 템퍼레처인 경우에는 얘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지금 이제 중요한 정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페르미 에너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거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페르미 에너지는 뭐냐? 페르미 에너지는 이제 제로 템퍼레처 케미컬 포텐셜입니다. 케미컬 포텐셜은 뭐냐면 일종의 그 넘버 오브 파티클에 의한 드라이빙 포스죠. 그래서 넘버 오브 파티클에 의한 드라이빙 포스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에너지인데, 그래서 그 케미컬 포텐셜이 지금 그 어떤 그 파이나이트 밸류가 형성돼 있다. 이제 그 제로 템퍼레처에서는 페르미 에너지보다 낮은 쪽에서는 모든 전자들이 다 아큐파이드 상태가 돼 있는 돼 있는 거고요. 페르미 에너지가 높으면은 언아큐파이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온도가 이제 높아져서 파이나이트 템퍼레처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걸 우리가 에너지로 보게 되면은 이제 페르미 서페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있어요. 이 아래쪽에서는 지금 모든 퀀텀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그 퀀텀 스테이트의 아큐파이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제로 템퍼레처에서. 근데 이제 파이나이트 템퍼레처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터멀 엑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쪽에서 뭔가 이제 입자들의 파티클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홀이 되게 되거든요. 얘가 이제 이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이제 터멀 엑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이제 그 일렉트론의 그 케미컬 포텐셜,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홀에 의한 케미컬 포텐셜에서 이 파티클 제너레이션이 일렉트론 홀 파티클 제너레이션이 이 영역에서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나중에 그 페르미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지금 당장은 이 페르미온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들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나중에 이제 실제 그 퀀텀 가스에 대해서 이 페르미 가스, 보즈 가스에 대해서 좀 더 그 논의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 템퍼레처 안에서는 제로 템퍼레처인 상황에서는 페르미 에너지보다 작은 쪽에서 모든 퀀텀 스테이트들이 다 차 있고 그 페르미 에너지보다 높은 쪽에서는 이제 에너지 엠티 상태가 되는 엠티 스테이트에 있다. 그렇지만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페르미 레벨 근처에 있던 뭔가 그 전자가 페르미온이니까요. 그 페르미온 파티클들이 이제 더멀 엑시테이션을 일으키면서 이제 거기서 일렉트론 홀 페어, 홀이라고 하는 거는 구멍이거든요. 에너지 그 퀀텀 스테이트가 빈 공간. 그리고 우리가 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홀하고 일렉트론 간에 여기 저기 파티클들이 생겨나서 그러한 일렉트론 홀 파티클이 생겨나면서 이제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그 양자기체는 뭐냐면요. 두 번째 양자기체는 이제 보즈 가스입니다. 이제 보즈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 펑션. 원래 이제 보즈는 인도의 그 물리학자인데요. 그 페르미 그 이제 페르미는 이탈리아 물리학자죠. 이탈리아에서 이제 페르미가 이제 이 페르미 가스에 대해서 이 파울리의 그 이론을 보고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는 입자들의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제 계산했고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디렉이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제 그걸 보고서 그 페르미의 그 연구를 보고서 인도의 그 물리학자 보즈가 이제 그 만약에 페르미 이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지 않는 인티저 스핀을 갖고 있는 입자에서는 이 베타 원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나올까를 이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걸 이제 논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논문을 내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보즈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죠. 그래서 이제 보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퀀텀 스테이트에 엄청나게 많은 스테이트들이 아큐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퀀텀 스테이트에 전자 하나만, 그러니까 파티클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한정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An orbital can be occupied by any number of bosons. 그래서 n개의 파티클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그 에너지가 여기 엡실론인 경우에 n개 파티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계산해야 돼야 되는 거죠. 이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이제 계산하면은 지금 어떤 그 파티클은 0부터 무한대까지가 가능합니다. 그 퀀텀 스테이트에 무한대가 가능한. 그래서 람다의 n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n 엡실론. 왜냐면은 그 에너지의 그 엡실론 상태에 그 n개 파티클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서메이션에는 0부터 무한대까지 원래 이제 람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의 n승으로 이제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요게 이제 요거를 공비로 갖고 있는 이제 비로 갖고 있는 이제 수열이죠. 인피니트 시리즈입니다. 그럼 인피니트 시리즈면은 1 마이너스 공비가 이제 그 람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이렇게 주어지죠.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수열에서 보면은
얘가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이다 라고 할 적에는 물론 이제 x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얘는 1-x분의 1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요거는 그 1보다 작으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1보다 작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그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요 자체가 그 1보다 작고요. 그래서 그 exponential 베타 뮤 할 적에 chemical potential 자체가 작은 값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E 마이너스 뮤 이제 요거를 봤을 적에 얘가 이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여기서 그 1보다 작으려면 여기 베타가 베타가 0으로 얘가 마이너스면서 그러니까 E 마이너스 뮤에서 보면은 여기 이 조건이 되려면은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가 뮤보다는 커야 되고요. 에너지가 뮤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가 그 인피니티하게 가게 되면 얘가 요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보스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요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보다 이제 큽니다. 그리고 베타가 뮤라는 거는 또 이제 제로 템퍼레처 리밋이죠. 제로 템퍼레처 리밋에서 그 에너지가 이제 뮤보다 더 크면 이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thermal average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이 보존에서 occupancy 그러니까 어떤 요 엡실론이라고 하는 에너지 상태에 있을 그 파티클이 있을 이 thermal average를 계산하면 얘가 이제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n에 람다 n에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n 엡실론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1/g로 이제 나눠줘야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람다로 미분한 다음에 람다를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1/g가 있기 때문에 얘가 lng 이제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요거 x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 1-x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는 거를 이제 여기 람다로 미분하는 거를 x로 미분하는 거로 바꾸면 x를 이제 람다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x를 람다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앞에 팩터가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나오고 이제 partial x 네, 그리고 여기서 람다에 그래서 partial 람다를 하게 되면 이게 람다 자체는 x exponential 베타 엡실론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다 x 람다를 곱하면은 여기 x에 partial x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thermal average value, n의 thermal average value를 우리가 이제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x의 partial x의 ln의 g가 뭐냐면은 바로 1-x 이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x의 partial x의 ln의 1-x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럼 요거를 미분을 하니까
얘가 1-x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x가 지금 요거였으니까 지금 람다의 마이너스 1의 엑스포넨셜 베타 엡실론 마이너스 1분의 1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뭐냐면 엑스포넨셜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1분의 1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요게 지금 보즈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즈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페르미 디스트리뷰션 펑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그게 그 앞에 있는 팩터는 같죠. 익스포넨셜 베타의 엡실론 마이너스 뮤는 이제 같은데, 플러스면은 플러스 1이면은 페르미온, 마이너스면은 보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게 이제 플러스면은 페르미온, 마이너스면 이제 보존이죠. 그러면은 요 그 페르미 가스랑 이제 보즈 가스를 이제 살펴봤을 적에 아까 그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여기 엡실론 마이너스 뮤라고 합시다. 그랬을 적에 여기 이제 제로를 기점으로 해서 페르미 같은, 그러니까 그 엡실론하고 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제로 템퍼레처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0, 그러니까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보다 크면은 0이고 나머지는 이제 1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1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서멀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런 식으로 스미어링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게 지금 F 엡실론이거든요. 요게 지금 페르미 디렉 그 디스트리뷰션 펑션 같은 경우는 바로 0 아니면 1이라는 거죠. 그 스테이트가 당연하죠. 그 어떤 퀀텀 스테이트의 입자가 차 있거나 안 차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니까 1 아니면 0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보즈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에서는 얘가 t equal 0 리밋, t equal 0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은 엡실론이 뮤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엡실론이 뮤보다는 항상 큽니다. 그래서 얘가 엡실론이 뮤보다 큰데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요. 얘가 이제 보즈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데, 만약에 베타가 그 무한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제로 템퍼레처인 경우에는 베타가 지금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가 되고 그러니까 그 엡실론은 뮤보다 항상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그 만약에 지금 여기가 에너지가 이제 엡실론하고 뮤가 지금 만약에 이제 같다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그 엡실론이 뮤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이제 되는데, 만약에 엡실론이 뮤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살짝 작은, 아주 살짝 작아요. 아주 살짝. 엡실론이 뮤보다 아주 작은 그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서 베타가 무한대가 되면, 제로 템퍼레처에서 베타가 무한대가 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쭉 exponentially decay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또 하나가 지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prohibit 얘가 되고, 요것만 이제 살아남습니다. 여기 같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 보게 되면요, 일단은 요 그 펑션을 이제 그 제로 템퍼레처, 요 베타가 무한대가 되는
그런 상황, 무한대가 이제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엡실론하고 뮤가 이제 같아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엡실론하고 뮤가 이제 같아진다. 요 엡실론하고 뮤가 같아지면 지금 여기 파이나이트 베타에 대해서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파이나이트 베타에 대해서 엡실론하고 뮤가 같으면은 이게 0이죠. 0이면 얘가 1이기 때문에 분모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래 분모가 0이 돼서 사실은 엡실론하고 뮤하고 같아지면 얘는 인피니트 발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엡실론하고 이제 뮤랑 같아지는 그 지점에서 인피니트하게 이제 발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제로 템퍼레처에서 온도가 낮으면은 에너지 상태가 가장 낮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려고 하죠. 이제 가장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갈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모든 입자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그거를 모든 입자들이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다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즈 컨덴세이션, 보즈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 이 보즈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은 굉장히 재미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논의를 하게 될 건데, 이 보즈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의 대표적인 현상은 초전도, 그 다음에 슈퍼플루이드, 슈퍼컨덕티비티, 그 다음에 슈퍼플루이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보즈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의 대표적인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미난 현상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즈 아인슈타인이라든가 페르미 디렉에 대한 이제 진정한 의미는 이제 뒷부분에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래시컬한 리밋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